2025년 4월 17일 새벽 3시 42분 서울 광진구 성내천 인근 동부선 철길. 이수진 역장은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건널목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덕소행 마지막 열차가 시속 70km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2분 후 건널목을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면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진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차단봉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닐봉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황급히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커지자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중형견이었습니다. 개는 목줄이 차단봉에 단단히 감긴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철길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기차 기관사에게 긴급 신호가 전달됐습니다. 기관사는 즉시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기차는 건널목 50m 전방에서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15초의 여유였습니다. 수진 씨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역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건널목까지는 약 80m였습니다. 그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30초 만에 건널목에 도착했습니다. 차단기 앞에 선 순간 수진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개는 이미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혀를 길게 늘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목줄은 차단봉에 두세 번이나 감겨 있었습니다. 목 부분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개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개는 수진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고통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목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너무 단단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분이 지나서야 겨우 풀렸습니다. 개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는 쓰러지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로 반대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했습니다.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개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로 건너편에는 폐공장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개를 안전한 인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건넜습니다. 폐공장 담벼락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담벼락 뒤쪽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환기구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환기구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작은 손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광진구 성내천 인근 폐공장입니다. 지하실에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시 47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2대의 구급차와 3대의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지하실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쇠망치 소리가 새벽을 깼습니다. 5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박재현 씨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좁은 지하실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하실을 살펴보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바닥 한쪽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물로 목숨을 이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요도 베개도 없었습니다. 구석에는 아이가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어둡고 좁은 곳에서 혼자. 아이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걔도 함께 실렸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광진구 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은 35.2도였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맥박은 약했습니다. 혈압은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담당 의사 김민지 씨는 즉시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탈수가 심각합니다. 23일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는 수진 씨를 돌아봤습니다. 걔가 구한 거예요. 기적입니다. 한편 걔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의자 이진우 씨가 걔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목 부분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차단봉에 걸려 생긴 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목 뒤쪽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늑골 두 곳에서는 오래된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몸무게는 정상보다 6kg이나 적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몇 달간 학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로 아이를 구했는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아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민지 양 7살이었습니다. 3일 전인 4월 14일 오후 4시 광진구 자양동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전 7시 부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김소연 씨는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최우진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지 양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소연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들에게 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걔가 어떻게 기차를 멈췄는지, 어떻게 구조를 요청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걔가 우리 딸을 구했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수의과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찾아가 보세요. 우진 씨 부부는 수의과로 향했습니다. 걔는 치료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부부가 다가가자 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우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 씨는 걔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우리 가족의 영웅.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했습니다. 수사팀은 밤을 새워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4월 14일 오후 4시 12분, 민지 양이 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4시 18분, 검은색 소나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남성이 아이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4시 19분, 아이가 차에 탔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번호판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습니다. 52세 남성 A씨였습니다. 주소는 광진구 중북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A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3일 전부터 안 보였어요. 경찰은 A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4월 14일 오후 6시 차량이 용인 방면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인 일대 모텔과 숙박업소를 수색했습니다. 4월 17일 오전 10시
용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A씨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뒤쪽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광진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조사실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미리 준비된 장소였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 수 없게 개조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개 목줄과 사료가 있었습니다. 개가 A씨의 반려견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을 조사했습니다. 이영희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개는 원래 A씨가 키우던 진돗개입니다. 2년 전부터 키웠어요. 처음엔 잘 대했는데 1년 전부터 자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너무 불쌍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했는데 A씨는 훈련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또 다른 이웃 박상훈 씨도 증언했습니다. 개는 성격이 온순했어요. 아이들을 특히 좋아했고요. 동네 아이들이 쓰다듬으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 개가 사라졌습니다. A씨에게 물어봤더니 시골에 보냈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른 이웃한테 들으니 버렸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개의 행적을 역추적했습니다. A씨는 2주 전 개를 성내천 근처에 유기했습니다. 개는 그 일대를 떠돌았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가끔 밥을 줬습니다. 개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4월 14일 저녁, 개는 폐공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낯익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인의 냄새였습니다. 개는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폐공장 지하실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는 3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하실 문을 긁었습니다. 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개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건널목이었습니다. 4월 17일 새벽 3시, 개는 건널목으로 갔습니다. 목줄을 차단기에 걸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줄이 조여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를 타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진돗개 기차 멈춤, 개가 구한 아이 같은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학대받고도 아이를 구한 개, 이게 진짜 영웅이라는 댓글은 2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A씨 무기징역 때려야 한다. 동물학대법 처벌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개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였습니다.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 유괴범 처벌 강화였습니다. 이것도 1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댓글에는 7살 아이를 3일간 감금한 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다. 개까지 학대한 놈은 교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5월 20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민지 양의 부모도 왔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법정을 비췄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4일 미성년자를 약취해 3일간 감금했으며 반려견을 학대하고 유기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하실은 미리 준비됐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 수 없게 개조돼 있었습니다. 충동적 범행이 아닙니다. 6월 10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또다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과 5년간 동물 소유 금지를 명합니다. 재판장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한 아이를 감금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유기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겨우 12년?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 양의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2년 복역 후 또 범죄 저지를 것, 아동 범죄는 무기징역이 답이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편 개는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개는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센터 직원 정수아 씨는 매일 개를 돌봤습니다. 밥을 줘도 몸을 떨었습니다. 손만 들어도 움츠러들었습니다. PTSD 증상이 심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6월 1일, 민지 양의 부모가 센터를 찾았습니다. 민지 양도 함께 왔습니다. 개는 민지 양을 보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지 양이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 기억해? 개는 민지 양의 손을 핥았습니다. 민지 양은 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 구해줘서. 개의 꼬리가 더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우진 씨는 수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입양할 수 있을까요? 수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센터는 2주간 가정환경을 심사했습니다.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확인했습니다. 우진 씨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습니다. 양육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이미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적합했습니다. 7월 1일 공식 입양이 확정됐습니다. 민지 양은 개의 이름을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 강아지니까요. 복이는 새 가족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며 짖었습니다. 큰 소리만 나도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양은 매일 밤보기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우진 씨는 보기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소연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보기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지 양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즐거워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털에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3개월째, 보기는 처음으로 민지 양 침대에 올라왔습니다. 민지 양 옆에 누웠습니다. 민지 양은 보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해. 우리가 지켜줄게. 보기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광진구청은 7월 15일 보기에게 모범 반려동물상을 수여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구청장이 보기의 목에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보기는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민지 양은 보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보기를 생명 존중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보기의 이야기는 포스터와 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걸렸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양 문의가 40% 증가했습니다. 보기 같은 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유기견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물학대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보기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했습니다. 민지 양과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밤에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민지 양은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보기는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나도 보기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민지 양의 글을 학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많은 학생이 감동받았습니다. 최우진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보기는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을 구한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겁니다. 보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종을 넘어선다는 것을요. 지금도 보기와 민지 양은 매일 아침 성내천을 산책합니다. 그 철길 옆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저 개가 바로 그 진돗개야. 기차를 멈춘. 보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민지 양 곁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엔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학대와 버림의 상처를 딛고 한 생명을 구하고 자신도 구원받은 개. 보기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관심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하면 112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 있으시면 가까운 보호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